안녕하세요. 성함여 중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우쌤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기체 반응 법칙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화학 반응식을 배우기 위해서 몇 가지 법칙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질량 보존 법칙, 두 번째는 일정 성분비 법칙, 세 번째는 오늘 배우는 기체 반응 법칙, 이렇게 세 가지였습니다. 이 세 가지 법칙은 화학 반응식을 쓸 때 아주 기본이 되는 법칙들입니다. 이것들은 전부 다 원자론과 관련된 내용들이었고요. 기존의 화학은 단순히 물질과 물질을 섞어서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는 것을 관찰하였다라고 한다면은, 지금부터는 물질과 물질이 결합하여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모두 화학 반응식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여러분들 화학 반응식 쓰는 것들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데, 여러분들 계속 공부해 가면서 익숙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체 반응 법칙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체 반응 법칙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실험을 통해서 이 기체 반응 법칙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지를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기체 반응 법칙에 대해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체 반응 법칙은 원도 압력이 일정할 때 반응하는 기체와 생성되는 기체의 부피 사이에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키워드는 기체입니다. 기체 반응 법칙은 이름에도 나와 있지만 기체에서만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라고 하는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기체는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부피가 많이 변하게 됩니다. 우리 보일 법칙에서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라고 하는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자, 밑에 식을 한번 보면은요, 수소와 산소가 반응하여 수증기가 생기는 화학식입니다. 이때 수소는 H2라고 썼고요, 산소는 O2, 생성되는 수증기는 H2O가 됐었죠. 이걸 화학식으로 쓸 때에는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아야지 됩니다. 화학식 앞에 들어가는 이 숫자를 개수라고 불렀었고요. 개수를 맞춰보면 여기는 H가 2개, O가 2개, H가 2개, O가 1개니까 O의 개수가 2개가 돼야 됐었고요. 앞에다가 2를 쓰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5만 2개가 되는 게 아니라 H는 또 4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H 앞에 2를 써서 H의 개수가 4개가 됐었고요. 이런 식으로 반응 전과 후에 원자의 종류와 수가 같게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개수를 맞춘다라고 얘기했었고요.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같은 부피 속에는 같은 개수의 분자가 포함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뒤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텐데요. 분자 수의 비는 기체의 부피비와 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개수인 2, 1, 2의 비율만큼 분자 수가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이런 비율로 부피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식을 보면은 우리는 물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결합하는 분자 수의 비도 할 수 있고요. 기체인 경우에는 반응하는 물질의 부피 비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보가드로 법칙입니다. 모든 기체는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입자를 포함한다. 이렇게 정의했죠. 기체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기체는 온도와 압력이 같을 때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분자를 포함하게 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체 분자의 수가 2배가 됐다 라고 한다면은 부피도 2배가 된다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수소가 10개 있고 산소가 5개 있다 라고 한다면은 분자 수의 비도 10대 5지만 그로 인한 부피비도 10대 5가 되는 것입니다. 약분하면 2대 1이 되겠죠. 즉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의 비를 통해 결합하는 분자 수의 비를 알 수 있고 분자 수의 비를 통해 결합하게 되는
기체의 부피비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단 조건이 있었죠?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얘기입니다. 문제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했었던 문제인데요. 질소기체와 산소기체가 반응하여 이산화질소기체가 생성될 때 화학 반응의 규칙은 모두 설명해 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입니다. 질소는 어떻게 썼죠? N2, 산소는 O2, 이산화질소는 NO2가 됩니다. 이산화질소, 이런 식으로 읽게 되죠. 자, 이것을 화학 반응식으로 표현해 보도록 합시다. N2와 O2가 결합해서 NO2가 되는 것입니다. 이대로 끝나면 참 좋을 텐데요. 그래도 우리는 반응 전과 반응 후 원자의 종류와 수가 같은지 확인해 봐야겠죠. N이 2개, O가 2개가 반응했을 때 N 1개, O 2개가 생성되는 식입니다. 역시 쉽지 않죠? 개수를 맞춰야 됩니다. N이 몇 개가 돼야 돼요? 2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이것은 분자는 건드리면 안 되고요. 앞에다 이렇게 2를 써주셔야지 돼요. 그러면은 산소의 개수도 4개가 돼야 되는 거고요. 이 산소의 개수가 4개가 되려면은 얘는 놔두고 앞에다가 개수 써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 2를 해서 4개가 되는 겁니다. 자, 다 됐습니다. 물론 N2 앞에는 1이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개수의 비는 1대 2대 2가 됩니다. 그리고 반응물과 생성물 모두 기체 상태인 거죠. 온도 압력이 일정하다라는 조건이 있으면은 이 1대 2대 2는 기체의 반응 법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모형으로 나타낸 게 나와 있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화학식을 쓰고 뒤에 모형으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의 부피비는 1대 2대 2가 되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 대 2개가 반응해서 2개가 생성되는 부피비가 됩니다. 자, 1대 2대 2 무슨 법칙이라고요? 네, 기체 반응 법칙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산화질소를 구성하는 산소와 질소, 질소와 산소의 질량비를 물어보고 있죠. 질량비 나왔습니다. 질량비는 무슨 법칙에 해당하게 되는 걸까요? 일정 성분비 법칙입니다. 일정 성분비 법칙이에요. 이산화질소는 N 1개에 O 2개가 결합한 거죠. N 1개에 O 2개입니다. 1개에 O 2개. N은 앞에서 상대적인 질량이 14라고 얘기했고요. O는 상대적인 질량이 16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건 여기다가 14 곱하기 1 그리고 얘는 16 곱하기 2 하시면 되겠죠. 그럼 14대 얼마가 돼요? 32가 되는 거죠. 약분 되겠죠, 그죠? 얼마로 약분 되나요? 네, 2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은 7대 얼마가 돼요? 16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반응 전후 원자의 종류와 개수의 변화에서 나와 있죠? 이것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원자의 종류와 수는 변하지 않는다. 무슨 법칙이었어요? 네, 질량 보존 법칙이었죠. 여기에 해당하게 되는 겁니다. 온도 압력이 일정할 때 반응하는 기체와 생성되는 기체의 무엇 사이에는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한다. 뭐였죠? 예, 부피였죠. 부피 사이에는 일정한 부피비가 성립한다. 기체 반응 법칙이었습니다. 온도 압력이 일정할 때 암모니아 생성 반응을 그림 7과 같이 입자 모형으로 나타내보고 질소, 수소, 암모니아와 기체 부피와 개수의 비를 써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조건이 나와 있죠? 온도 압력이 일정할 때. 아, 이거 뭐예요, 이거? 맞습니다. 기체입니다. 질소, 수소, 암모니아의 기체 부피비와 개수비를 쓰라고 되어 있죠? 자, 한번 화학 반응식을 써보도록 하죠. 질소 플러스 수소, 이가 반응해서 뭐가 된다고요? 암모니아가 되는 겁니다. 자, 우선 이렇게 한글로 써봤어요. 그리고 이제 화학 반응식으로 써봐야 되겠죠? 질소는 어떻게 됐죠? 화학식으로 쓰면은 N2가 됩니다. 수소는요, H2가 되죠. 암모니아는 NH3가 됩니다. 외우셔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앞에 들어갈 개수를 채우는 겁니다. 개수를 채우기 위해서는 포함되어 있는 원자의 종류, 거기에 따른 개수를 세주셔야지 되죠. 자, N의 개수가 몇 개 있죠? 2개. H는 2개. 여기는 N이 1개, H가 3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같지 않죠? 그러면 맞춰주셔야 됩니다. 줄어드는 건 안 돼요. 늘리는 겁니다. 앞에 N이 2개 있으니까 하나만 있는 건 안 되죠? 여기서 2개인 것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 2분의 1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무조건 늘어나는 방향으로만 계산해 주셔야 돼요. 그럼 N의 개수가 2개가 돼야 되겠죠? 자, 이러려면은 앞에다 2를 써주시면 돼요. 그럼 곱하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N만 2개가 되는 게 아니라 H도 몇 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곱하기 2니까 6개가 돼야 되는 거죠. 자, N은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H의 개수가 지금 2개예요. 뒤에는 6개죠? 맞춰주려면 여기가 몇 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6개가 돼야 됩니다. 그럼 곱하기 얼마? 3. 앞에도 3을 써주시면 되죠. 그리고 이 앞에는 1이 됩니다. 개수비를 따져주죠? 우리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N2가 몇 개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H2는 몇 개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 둘 붙어 있는 게, 얘가 이렇게 3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NO3가 2개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원자가 재배열이 되면서 이렇게 N 양쪽으로 떨어지고요. 그리고 H가 하나, 둘, 셋. 옆에도 H가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된다는 거죠. 이때 기체인 경우에는 같은 부피 안에 같은 개수의 분자가 포함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분자 하나라고 했었을 때 3개의 수소인 경우에는 부피가 하나, 둘, 3개가 되겠다. 암모니아는 분자가 지금 2개 있죠? 그러니까 2개의 부피만큼 차지하게 되겠다 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즉 여기서 개수의 비는 1대 3대 2가 되고 기체의 부피 비도 1대 3대 2가 되는 겁니다. 물론 질소, 수소, 암모니아에 해당하죠. 이 순서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질소, 수소, 암모니아의 비율은 1대 3대 2의 부피비가 되겠다. 똑같이 개수비도 1대 3대 2가 되겠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앞에서 얘기한 아보가드로 법칙에 따라서 모든 기체는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같은 부피 안에 같은 수의 분자를 포함하다, 이런 가설 때문이었죠. 아보가드로는 이 가설을 세움으로써 뒤에 나와 있는 기체에서의 반응을 아주 잘 설명해 줄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웠던 질량보존 법칙, 일정성분비 법칙, 그리고 기체반응 법칙에 해당하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다음 설명과 가장 관련이 있는 화학반응 규칙이 무엇인지 써보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밀폐된 용기 안에 양초를 태우면 반응 전과 후 전체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무슨 법칙이었죠? 맞습니다. 질량 보존 법칙입니다. 다음 설명과 가장 관련이 있는 화학 반응의 규칙이 무엇인지 써보자 이렇게 되어 있죠. 온도 압력이 일정할 때 나왔어요. 이거 뭐였죠? 맞습니다. 기체 반응 법칙이죠. 온도 압력이 일정하다. 이거는 기체예요. 볼까요? 수소기체와 염소기체가 반응해서 염화수소기체가 생긴답니다. 거기에 부피비가 성립한다고 되어 있죠? 기체 반응 법칙입니다. 오늘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기체가 반응할 때 일정한 부피비로 결합한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할 겁니다. 영상 먼저 보고 계속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물이 생성되는 반응에서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일정한 부피비로 반응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저 주사기 안에 물을 가득 담을 겁니다. 반대쪽에 주사기를 연결해 놓고요. 공기를 빼냅니다. 그럼 물이 이렇게 빨리 올라오게 되죠. 요금 0에 맞춘 다음에 꼭지를 잠급니다. 수소기체가 들어있는 비닐팩에서 수소기체를 담아냅니다. 여기선 2ml를 담아내게 됩니다. 이후 물이 담겨있는 곳에 수소기체 2ml를 집어넣습니다. 이때 물이 아래쪽으로 2ml 내려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엔 산소를 담아내게 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산소 1ml를 빼냅니다. 꼭지를 열고 산소 1ml를 집어넣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래쪽으로 1ml 물이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양쪽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연결한 다음 스위치를 눌러 전기 반응을 시킵니다. 이때 물의 높이를 자세히 봅니다. 앞에 봤던 영상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이 실험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사기에 물을 가득 채워 놓으려고 합니다. 전극 달린 주사기에 꼭지를 끼워 스탠드에 고정한 후 물이 들어있는 수조 안에 세웁니다. 그리고 큰 주사기를 이용해서 물을 빨아 올린 다음에 물의 눈금이 0이 되도록 맞춥니다. 그리고 물이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꼭지를 잠급니다. 작은 주사기로 수소기체가 담긴 비닐팩에서 수소 2ml를 빼내고 이것을 물이 가득 담겨 있었던 주사기에다가 넣어 봅니다. 이때 물이 가득 담겨 있었던 주사기의 물의 눈금은 어떻게 되나요? 네, 아래쪽으로 2ml 내려가게 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산소 1ml를 빼내서
마찬가지로 물이 담겨 있었던 주사기에다 집어넣습니다. 이때 산소 1ml에 의해서 눈금은 3ml를 나타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점화 스위치를 눌러서 전기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수소와 산소의 양을 달리하여 실험을 해봅니다. 그리고 반응 후 물속의 눈금을 살펴보게 됩니다. 첫 번째 실험에서는 수소 2ml, 산소 1ml를 반응시켰습니다. 이때 우리가 알듯이 수소와 산소의 부피비는 2대 1로 반응하여 주사기 속의 물의 눈금은 거의 0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반면에 수소가 2ml, 산소가 2ml 있는 경우에는 2대 1로 반응하고 산소 1ml가 남게 되어 주사기 속에서는 1ml만큼 산소가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수소와 산소는 일정한 비율로만 결합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기체 반응 법칙을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실제 수소와 산소를 반응시켜서 수증기를 만드는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이때 수소와 산소의 양이 아무리 많아도 결합하는 비율은 일정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에는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 사이에 일정한 비율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이것을 특히 화학 반응 식을 통해서 우리는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화학 반응은 규칙성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규칙성은 원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화학 반응 시 열의 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